근데 너무 결핵균 죽이자고 너무 오래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유막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유막을 형성하지는 않되 결핵균을 죽이는 온도와 시간, 이게 바로 저온살균 온도예요.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후에 우리가 소독 이런 거 배울 때 더 기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핵균은 우유를 매개로 하고 우유의 저온살균 온도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탄저균이 있죠? 이 탄저균이다 라고 하는 건 바실러스예요. 바실러스 안트락시스라고 하는 이 균에 의한 거고, 바실러스 특징이 뭐죠? 그렇죠. 포자를 형성하죠. 얘는 절대 바실러스라고 하는 건 절대 호기성의 균이고, 원래 간균이었을 때는 절대 호기성에 막 그렇게 증식을 하겠지만, 공기, 산소를 가지고 증식을 하겠지만, 주변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혹은 뭐 먹을 영양 성분이 없다 그랬을 경우는 포자가 만들어지죠. 아주 작은 사이즈의 포자. 이 포자라고 하는 건 굉장한 내화학성을 갖고 있어서 잘 파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바실러스 중에서도 안트락시스라고 하는 이 종 자체가 굉장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을 가지고 포자 상태로 오래 남아 있다가 뭐 이것이 뭐 생화학 무기 같은 걸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독 자체가 뭐 어디 식품이나 아니면 야채나, 바실러스는 또 토양에 많으니까, 이 흙에 많은 게 또 바실러스니까, 이런 데 있다가 야채나 이런 것들에 묻어서 왔을 경우, 그런 걸 내가 먹었을 경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람 양성의 대형 간균, 바실러스의 특징이죠. 운동성은 없지만 절대 호기성,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포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포자를 형성한다와 같은 말이죠. 포자를 형성한다. 그래서 오염된 목초, 왜 목초가 나왔냐면 바실러스는 토양에 주로 많으니까, 흙에 많으니까 이것으로부터 크는 어떤 초목들, 이런 것들에 많이 묻어 있겠죠. 사료, 피부에 상처 났을 때 뭐 흙이 묻었다거나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은 주로 이제 목초를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 바실러스 안트락시스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럼 그 걸린 소나 양이나 말 같은 것들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에게도 그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탄저병. 자,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경피감염,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염된 동물의 털, 오염된 동물의 식욕, 이런 것들, 우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동물의 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폐탄저, 혹은 우리가 그 오염된 동물의 식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장탄저라고 하죠. 뭐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 잠복기는 1일에서 4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파선의 염증, 혹은 뭐 종창, 장탄저, 폐탄저, 폐혈증,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나오는 파상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파상열이 뭐냐면 바로 브루셀로시스, 브루셀라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같은 말로 파상열. 우리가 녹슨 못 이런 것에 찍히고 이러면은 파상풍 걸리죠. 같은 파상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열이 나오고 그런 증세를 유발할 수 있겠죠. 이 파상열이라고 하는 건 브루셀라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균 자체가 뭐겠어요? 브루셀라가 되겠죠. 그래서 브루셀라 멜리텐시스라고 하는 건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의 젖으로 만든 치즈, 젖 이런 것들은 몽글몽글해서 멜랭멜랭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외워두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겠죠. 멜리텐시스, 양이나 염소. 자, 소에 의해서는 브루셀라 아보투스. 자, 우리가 결핵하고 연결을 시켜볼까요? 결핵에서 소에 잘 걸리는 그 결핵형은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였죠.